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수영, 레이저 제모를 하고 왔는데, 요즘 좀 피부 관리를 조금, 그러니까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홈케어로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홈케어로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 자체가 좀 트러블이 잘 나는 피부라서 음, 피부과에 잔잔바리로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안 되겠어요. 이제는 그냥 크게 한 방 한 방씩 이렇게 때려줘야 되겠어. 이때까지는 막 뭐 가서 스케일 받고 뭐 조금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점점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레이저 제모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그런 후기들을 찾아보면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쓰고 안 쓰고가 이게 요즘은 돈만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행복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어쨌든 행복한 삶이 1순위지만 돈이 많으면 상당히 좋다 라는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그렇게 제모하고 집에 와가지고 밥도 아직 못 먹었네요. 이 영상을 다 마무리하고 뭐 밥을 먹겠지만,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날이 좀 선선했어요. 풀린 것 같아. 아니, 풀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좀 지속되면은 좋겠지만 또 비 올 때만 잠깐 이러겠죠. 하여튼 지금 비 오는 중에는 좀 괜찮아요. 날씨가 견딜만해. 습하긴 한데, 제가 비 오는 날이 좀 싫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비 오는 날이 왜 싫냐면 집에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뭐 일을 나가거나 외출을 할 때 그 신발이 젖는 게 싫고, 일단 저는 단화가 많아가지고 그냥 뭐 컨버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신발 젖는 게 싫고 바지도 젖고, 일단 손에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전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전 항상 자유로워야 돼요. 이 손에 뭐가 있는 게 진짜 싫어요. 그래서 항상 백팩을 메고 다니고, 우산이 있으면 이게 손에 계속 걸리적거리잖아요. 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백팩 여기 이 끈에다가 우산을 걸어서 다닙니다. 좀 초등학생 같으려나?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다닙니다. 그 우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대로 이렇게 걸면은 내 다리에 걸려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걸어줘야 절대 안 걸려요, 다리에.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면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고, 그러면은 참 손이 자유롭고 좋아요. 전 그래서 지갑도 그냥 가방에 넣어버리고, 저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휴대폰, 뭐 립밤 이 정도. 교통카드는 그때그때 이제 뭐 꺼냈다 뺐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저는 되게 싫어요. 찝찝하고 축축하고, 우산을 써도 이게 다 안 막아줘요, 비가. 그래서 너무 좀 싫어하는 편인데,
또 여름에 비가 이렇게 오니까 좀 기온이 좀 내려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제가 집을 나설 때 비가 뭐 30%, 40% 올까 말까 이 정도 확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장우산 말고 조그만 우산 있거든요. 근데 백팩에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그 조그만 우산을 가방에 넣고 나왔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뭐야 이따 올라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하철에 내리고 이제 그 피부과 가는 역에 내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챙기길 잘했다. 우산 쓰고 이제 가는데 피부과 가기 전에 카페를 갔어요. 시간이 한 1시간 반 이 정도 떠가지고. 근데 제가 가고 싶어 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가 뭐 갈 때마다 만석인 거야. 맨날 웨이팅을 해 카페가. 그래서 오늘도 못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아는 데 가려다가 가는 길에 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괜찮아 보이는데 얼핏 봤는데 간판이 카페길래 그 자리에서 검색을 했죠. 어떤지. 괜찮아 보였어요.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미 한 30분 걸었어. 땀이 막 등에 막 습해가지고 흐르고 있는 정도였는데 갔는데 커피 맛있는 거예요. 커피랑 푸딩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푸딩은 뭐 그냥 어디서 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공장에서 파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였는데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드립 커피를 먹었는데 그래서 바로 저장해두고 제 그 지도에 자 맛있는 커피 맛을 조금 알아가는 중이거든요. 뭐 산미 있는 커피도 그렇고 그런 커피 맛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2년? 그 정도 됐는데 그래서 최대한 어디 나가면 카페를 갈 때 기본적으로 일단 드립 커피 하는 곳을 먼저 찾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드립 커피 어느 정도 하면은 그냥 일반 포터필터 그냥 포터 그 머신으로 내리는 커피도 어느 정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드립커피, 필터 커피 하는 곳을 가는데 사실 뭐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좁아가지고 일단은 실력 맛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는 추가적인 거고 맛이 기본 돼 있고 인테리어도 좋으면 오래 가는 것 같고 워낙 사람들이 맛있는 거를 너무 잘 알아서 미식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한국인들이 진짜 맛있는 거 너무 잘 찾아 먹고 그런 걸 원하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치킨도 막 종류별로 있고 막 파인다이닝 잘 되고 오마카세 잘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에 진심이야 진짜. 그러니까 뭔가 땅이 작다 보니까 작고 뭔가 워라밸도 그러니까 해외에 비해서 그렇게 잘 돼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뭐 외국은 뭐 저녁 가족이랑 먹으라고 뭐 한 3시, 4시에 퇴근 시켜주고 그리고 뭐 여름 휴가 그냥 통으로 막 한 달 이렇게 주고 막 그런 워라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뭐 7시 퇴근 뭐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7시 퇴근, 6시 퇴근 막 웬만한 회사는 그렇잖아요. 요즘 좀 이렇게 바뀌는 추세긴 한데 그래서 더 뭔가 여유를 즐기고 그러니까 뭐 먼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짧은 주말 이틀간에 그러기가 힘들어서 그냥 집 근처에 맛있는 거, 뭐 번화가, 서울 특히 번화가에 맛있는 거 이런 걸 찾아 드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미식 문화가 좀 발달하지 않았나. 그 땅도 좁으니까 뭐 이 집 옆에 요 집 똑같은 그 식음료 파는 계열이 뭐 삼겹살집에 삼겹살집, 삼겹살집, 삼겹살 이러니까 살아남으려면 그 등급 컷이 너무 높은 거야, 기준이. 그래서 더더욱 웬만하면 다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간 집의 커피가 되게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사실 제가 간 곳이 홍대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번화가잖아요. 번화가 중에 번화가. 그래서 웬만한 곳은 다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는 사실 크게 맛있다고 못 느껴요. 뭐 상상마당 근처 사실 사람 많은데 싫어해서 그런 데도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런 데 있는 카페를 한 번인가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이게 사람도 많고 그리고 너무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보다 좀 벗어난 곳, 좀 외곽 쪽 아니면 합정 이쪽에 있는 카페들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돈 많이 벌어서 합정 쪽이나 이런 쪽에 살아보고 싶어요. 거기가 양지야. 그냥 제가 봤을 때 놀러 갈 때마다 햇빛이 쫙 내려지고 이게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가 그냥 따사로워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은 그냥 좀 기운이 조금 뭔가 음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차가워 보이고 몰라. 뭐 건대도 그렇고 신림 뭐 또 뭐 어디죠? 전체적으로 그런 술집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고 홍대도 그렇고 근데 뭐 합정, 한남동은 신기하게 술집이 많은데도 되게 양지 같아요. 되게 그런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갔을 때 뭔가 햇빛이 쫙 내려지고 그냥 그런 데 살면은 뭔가 기본적으로 채워지는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좀 벌면 그런 쪽에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기본 2억? 와우. 야, 저는 언제쯤 그렇게 모아볼 수 있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서 살아보는 것도 좋, 좋나? 아니야. 절대 안 돼.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낭만을 추구하긴 하는데 이게 기본 태어나기를 되게 현실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마음은 낭만을 추구하는데 이 마인드셋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게 맨날 충돌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골백 번도 이게 스트레스야.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항상 마음이 한식. 근데 현실적인 친구가 매번 이깁니다. 네. 낭만이 이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게 갈팡질팡거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딱 현실적이게 딱 갔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마음으로 딱 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낭만이 자리 잡아버렸단 말이죠. 마음 한켠에. 근데 그 친구가 심장 한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인 친구가 마음대로 못해. 심장 한가운데 있으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낭만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낭만이란 친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낭만 친구 믿고 가야죠. 왜냐면 이 낭만이란 친구 덕분에 만난 인연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인연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 유튜브도 낭만이란 친구가 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인연들이다. 뭐 어디에 사시는 뭐 하시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긴 해요, 사실. 이 말은 안 해도 됐었을 법한데 뭐 여튼 제 인생 제 인생이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 인생인데 딱 저희는 그런 서로에게 좋은 얘기 들려주고 나도 뭔가 말하면서 기록, 대화, 수다 떨고 소통하고 뭐 이런 관계 너무 좋죠. 제가 요즘 이거를 컨텐츠를 이제 사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컨텐츠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뭐 넷플릭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후기 이런 거를 해볼까 생각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핫한 그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그거를 봤는데 다 본 건 아니, 다 본 건 아니에요. 지금 한 8화까지 봤는데 사실 지금 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8화까지밖에 안 봤는데 그 재윤님 그분 성격이 거의 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뭔가 사회의 때가 더 묻고 경험이 조금만 더 뭐 한 방울 들어가면 저예요. 진짜 나는 그 사람이 뭐 안 보신 분들은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뭐 큰 스포는 아닌 정도로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고백을 했어. 그 고백한 거 자체가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또 내가 그걸 미안해서 거짓말이라고 또 말을 해.
근데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또 정정을 해. 근데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겠는 거야. 저 엄청 숙맥이었거든요. 그냥 내가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어.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서툴고,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너무 없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신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재훈님 그 생각하는 마인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누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도 애초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러다가 사귀었어. 사귀었는데 100%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사랑한다 라고 느낀 거는 진짜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 나는 이 사람을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난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다 주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서야 느낀 거죠. 하여튼 그 어릴 때도 그런 마음이었었어 가지고 그걸 보면서 살짝 추억 회상을 좀 했어요. 그 재현님을 보면서 이입이 돼가지고 진짜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 이제 첫 연애를 했었는데 한 200일 정도 사귀는 동안에 진짜 스킨십 일절 안 하고 손도 안 잡았어. 포옹도 안 했어. 그냥 터치 자체를 못 했어. 그러니까 뭐 상대방도 뭐 좀 기다려 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아니 남녀 칠세 무동석 이게 유교보인 거야. 그냥 뭐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뭐 산책하는데 뒷짐지고 이러고 하고 진짜 어 진짜 그 정도였어요. 그거 사귀게 된 계기도 누가 나를 좋아한대. 소개시켜달라 했을 때. 근데 처음에는 아니 뭔 소리냐고 안 한다고 안 받는다고 근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이게 뭔가 잘 모르겠었거든요. 내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었어. 근데 누가 날 좋아한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좋아하는데도 아니고 그냥 소개를 시켜달래.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했는데 어쩌저쩌 하다가 소개를 받았어요. 연락을 하는데 그 소개해준 분이 너 고백 안 할 거니? 소개받으면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진짜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해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그 사람이랑 만나면서 200일 정도 만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여리고 어렸기 때문에 뭔가 질투심 유발에 대한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 뭐 스킨십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랬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거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한 이틀 안 했어. 너무 상처받아서. 근데 그 사람도 자존심이 너무 상했나 봐. 응.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도 자존심이 세기도 한데 자존심이 너무 상했을 것 같아. 왜냐면 사귀면서 뭐 스킨십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질투 유발의 말을 했는데 한 이틀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연락 그 사람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왜냐면 나는 뭔가 방법도 모르긴 하지만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좀 더 리드를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도 좀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긴 한데 뭐 하여튼 그러고 20살 초반? 이때 연애를 했는데 너무 저도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는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되게 저는 장기 연애만 했단 말이죠. 뭐 2년, 3년 이렇게 만났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오래 만났는데 헤어졌을 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일 최근에 헤어진 사람이랑은 이 사람도 장기 연애는 오래 만났는데 헤어지고 났을 때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뭔가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같이 지나가는 길, 뭐 걸었던 거리, 뭔가 똑같은 말이네. 뭐 갔던 식당, 뭐 카페 이런 게 보이면, 그러니까 그녀의 흔적이 보이면, 뭔가 아련한 거야. 물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그 이내였을 때는 진짜 멘탈 나가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헤어진 지 일주일 정도는 계속 눈물 나고, 진짜 뭐만 하면 누가 말 시키면 툭 건드리면 우는 거였어. 진짜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이렇게 나가지고 맨날 천장 보고 있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느낀 거죠. 아, 내가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사랑을 한 거구나. 그때 느꼈어요. 근데 내가 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가 남고. 뭐, 그랬네요. 미련이 뚝뚝 떨어집니다, 진짜. 사실 지금 돌아온다고 해도 저는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뭔가 그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잘 맞았어요. 이 대화나 사고 방식, 뭐 이런 충돌을 풀어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의견 충돌을 풀어나가는 방식도 그렇고. 근데 제가 너무 T여서 그 사람을 좀,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감정적인 공감이나 이런 걸 해주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러는 후회, 이런 미련 너무 많이 남죠. 진짜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재윤님도 진짜 이런 절절한 사랑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아직 이뤄진 단계가 아니잖아요. 연애를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분은 또 저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그분을 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뭔가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짧은 거랑 달라. 그냥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존감이 많이 낮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이 더 큰 거죠. 더 나의 이 생각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크게. 정상적인 일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뭐 사고를 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까지 못 미치는 거야. 할 수가 없어. 이미 내가 이 잠식당해 버렸어. 미안하다는 이 감정에. 그래서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야. 음.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누가 뭐 물어보면 뭐 먹었어? 뭐 아니면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아니면 자동 반사적으로 아니가 나와요. 아니 먹고 싶어도 그러니까 먹고 싶은 음식을 뭐 예를 들어서 치킨 먹을래? 치킨 뭐 이거 양념치킨 먹을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와버려.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살짝 그런 이치랑 그런 맥락이랑 비슷하게 전 자리 잡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남의 호의나 이런 거를 거절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대학교 때 뭐 대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대학교 때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린 사람이 다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을 돌렸나? 뭐 음료수를 이렇게 돌린 게 아니라 뭐 몇 명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줬었던 것 같아. 근데 어 너도 먹어 이랬는데 그쪽도 드세요 했는데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이 주는 호의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인드셋이 호의를 받으면 무조건 100%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어, 음, 경계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주지? 나한테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건데 나 혼자 나한테 왜 주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왜 주지가 나 좋아해서 주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 그냥 나 안 좋게 더 말하면 나 따위한테 왜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자존감이 그냥 낮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재윤님도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번화가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땅 보고 걷거든요. 그리고 일단 쫄아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너무 무서워. 그런 게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번화가 가는데 엄청 친구가 너 기분 나쁜 일 있냐고 이렇게까지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그거잖아. 치와와 조그만 애가 겁은 많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으르렁 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좀 그런데도 뭐 모순적으로 사람을 또 좋아하고, 이게 참 되게 저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좀 전 모순적인 면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유독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엄청 생각도 엄청 많고, 근데 또 단순해. 이게 뭐 저도 그래서 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알아가는 것도 있고, 뭐 상대방이랑 얘기를 할 때 좀 깨달아가는 면이 많아요. 그런 점들이. 그래서 최근에 헤어진 분하고는 그런 지성적인 대화를 할 때 내가 나를 깨달아가는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도 뭐 지쳤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런 재훈님한테 많이 좀 마음이 쓰였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선하셔서, 선하고 선한데, 그러니까 너무 선하면 자존감이 낮나? 그런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럽혀져야 돼. 저한테 그랬거든요, 교수님이. 너는 클럽도 가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그냥 좀 때가 묻어야 돼. 너는 좀 더러워져야 돼. 그게 이랬어. 진짜 이랬어. 클럽 많이 가라 그랬어. 나보고. 근데 못 가. 안 가거든요. 한 스물 대여섯 넘어서야 이제 좀 가봤어. 근데 가서도 뭐 친구랑 둘이 놀아. 미친 듯이 놀아요. 그럼 남자분들이 와서 말 걸어. 형, 저희 테이블 와서 이거 술 드세요. 먹어. 감사합니다. 먹고. 그렇게는 좀 또 재밌게 놀 수 있어. 왜냐면 그 춤추고 음악 듣는 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뭐 누구한테 말 걸고 이런 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친구랑 맨날 그렇게 가면은, 몇 번 가면은 맨날 남자 테이블에서 형 오세요, 같이 놀아요, 이렇게 술 먹어. 그러면서 뭐 여자분들이랑은 이렇게 안 노세요, 이렇게 뭐 안 해요. 못 한다고. 저 참 안 한다고. 근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못 한다고 이렇게 안 하고, 저야 그렇게 놀려고 온 거 아니에요. 못 하면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여튼 뭐 클럽이나 이렇게 가려면 밤에 가야 되잖아요. 뭐 한 7, 8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7, 8시에 좀 그래도 후줄근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챙겨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가는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한 거야. 7, 8시에 이렇게 좀 차려입고 지하철 타고 가는 걸 보는, 그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이, 누가 봐도 얘는 놀러 가는 애다.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뭔가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뭐 도끼병이 걸렸나 봐요.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내가 뭐 진짜 괜히 너무 창피하고 움츠러들고, 그래서 맨날 휴대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너무 웃겨. 상호, 김상호님. 불량은 그분 그분 때문에 그 프로가 산 게 아닌가 싶어요. 카드가든님의 개그 치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제 스타일이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분. 진짜. 하여튼 재윤님 너무 재밌었어요. 그 풀숲에 숨는 장면이 진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그러니까 재윤님 말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에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나였다면, 그 상황이었다면 숨었을까? 생각을 해봐도 숨진 않았을 것 같긴 해. 숨진 않고 그냥 앞에서 이게 사람이 오니까 하다가 그냥 호다닥 사라졌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전 또 그 결벽증은 아닌데 좀 옷이나 이런데 뭐 묻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더러워진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숨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하여튼 그거를 재밌게 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오늘도 저는 재밌게, 저만 재밌었을 것 같지만 얘기를 또 떠들어 봤고, 오늘 하루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었으면 좋겠고, 내일 특히 좀 활기차게 기분 좋게 좀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행복한 하루,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 활기차게 또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빠른 시일 내로, 뭐 내일이겠죠? 아닌가? 내일 아닌가? 빠르게 또 영상을 새로 또 올리고, 그때도 아무 말이나 또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